반갑습니다. 윤 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봄날입니다. 네, 신도시 전문 부동산이 알려주는 신축 아파트, 첫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그 계약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주의사항, 특약사항, 그리고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정보를 교류하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래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같이 참여해주세요. 신축 아파트, 첫 입주하는 아파트 전 월세를 놓을 때 이 절차를 잘 모르십니다. 일반적으로. 그 집 내놓는 임대인분들도 낯서시고 들어오시는 세입자분들도 어색하셔서 네.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차를 보면 우선 매물을 내놓죠. 나중에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네 달 정도 전에 이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고 실제로 집을 볼 수 있는 날은 사전 점검일입니다. 이때 집주인도 처음으로 집을 보는 날이죠. 그쵸? 보통 2, 3일을 주고 하자가 없는지,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집을 못 봅니다. 입주가 시작됐을 때 이제 집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전 점검이나 입주가 되기 전 이 기간에는 집을 보지 못하고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도 안 보고 어떻게 계약하냐고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방법이 다 있습니다. 신축이니까 뭐 특이사항이 없겠죠. 평면도를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분양계약서랑 옵션계약서랑 신분증을 확인하니까요. 절차를 간략하게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집이 있으면 이제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할 때 가계약금에 입금한 금액을 포함해서 계약서 작성하죠. 총 10%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을 하는데, 잔금을 할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제 나머지 금액을 주면서 잔금이 되는데, 그 돈을 받고 임대인은 보통 대출이 실행되고 있죠. 은행에다가 중도금, 잔금 대출을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입주지원센터에 가서 키를 받고 그 키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고, 그러고 나서 입주를 하죠. 잔금일 날 잔금 대출 상환, 키 불출, 입주까지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잔금은 입주 시작 일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입주하기 전에 잔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잔금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요 잔금이 소유자의 분양 잔금인 동시에 임차인의 임대차 잔금인 거예요. 임대차의 잔금, 그 돈을 받아서 임대인의 대출 상환 잔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부동산 가계약서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계약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논란이 많고 법적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을 안 썼는데, 한 2년 전쯤에 대법원에서 가계약에 대해서 권장 내용을 줬습니다. 가계약이란 말 전에 원래 계약금 중에 일부라는 말을 선호했었는데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권장 양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동산은 이 권장 양식을 쓰는데, 내용을 보면 아파트 동호수, 그리고 금액은 얼마, 뭐 잔금 얼마, 이런 게 정해지고 나서 가계약서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보냅니다. 본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동시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뭔지, 몇 동 몇 호, 그리고 전세 금액은 얼마, 기간, 가계약금 얼마. 이때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고, 임대인은 배액배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거고, 본계약 체결일은 보통 뭐 일주일이나 10일 이내에 하죠. 그래서 잔금일도 정해져 있고, 임대인 인적사항도 이름이랑 주민번호 앞자리까지는 저희는 합니다. 그리고 거래 약정 내용,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이제 협의한 내용을 적어주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임차인 금지 사항을 보면요. 애완동물 사육, 과도한 못질, 벽걸이 TV, 실내 흡연 등은 일반적으로 좀 안 하는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애완동물 사육도 가능합니다, 원상 회복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더 쉽게 집을 뺄 수가 있는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잔금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완납해서 임차인의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요. 잔금일 다음 날까지 융자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되니까요. 이것도 중요한 특약이에요. 잔금일 다음 날까지 융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하자가 있죠. 하자 보수가 2년에서 3년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 임차인은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퇴거 시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배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가계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봅니다. 위약금은 우리가 아까 입금한 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네, 요걸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 위약금이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액배상이나 포기를 안 해도 되는 희한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위약금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위약금은 뭐냐? 계약금의 전부냐? 아니면 가계약금 입금액만 할 것이냐로 봤을 때 입금액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을 자기는 절대 해지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금액을 조금 더 높게 받아놓는 것도 방법이죠. 네, 아예 10% 다 넣어도 되니까요. 네, 금액을 높일수록 계약 해제 확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네, 그리고 본 가계약 내용은 서로 문자로 발신해서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임대인 계좌로 송금을 하죠. 네, 동의를 했다라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네, 꼭 전화 통화로 동의한다고 해주셔도 저희가 항상 문자로 한 번 더 답장 보내주세요 얘기하거든요. 예, 혹시 모를 다툼에 근거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약서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서로 동의합니다. 라고 주고받으면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없어요. 뭘 보고 계약하냐? 분양계약서를 보고 계약하는 겁니다. 분양계약서에 보면 집주인의 성함, 주민번호가 나와 있죠. 그리고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때 또 성함하고 주민번호를 확인하죠.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으면 거기에 또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을 3번 확인하고 주민번호는 2번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각각 3번을 확인하니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분양계약서를 혹시 위조하지 않았나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서를 뽑아서 같이 보여줍니다. 네, 요거는 보통 본계약 때 많이 진행해요. 네. 그러면 만나서 계약서를 쓸 때 주고받았던 가계약의 내용이 모두 본계약에 들어가는 거죠. 그건 정식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이 있죠. 이번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과천지정타의 오르투스를 예시로 든 건데, 한 달 전쯤 내 집 방문의 날이라고 건설사에서 집주인한테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죠. 이때 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요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은 임차인들도 오셔서 같이 집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집을 보는 날. 그리고 집주인들은 많이 받고 싶고 임차인들은 싼 집을 구하고 싶죠. 네, 예. 그래서 언제 가격이 가장 좀 낮게 형성되냐? 물건이 가장 많을 때가 가격이 낮죠. 예, 사전 점검할 때, 그리고 입주 시작할 때, 이때가 가장 물건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이 가장 물건이 많고 가격이 저렴할 때입니다. 그럼 언제 물건을 내놔야 되냐? 미리 넣으시면 됩니다. 네, 리스트에 다 부동산들이 관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입주 시작하고 나서 물건들이 많이 빠지면 이때부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네. 저렴한 매물들이 먼저 계약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매물들이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잔금을 할 돈이 준비돼 있다. 그리고 나는 멘탈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간을 뒤로 가면서 조금 더 비싸게 전세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물건이 빠지면 물건이 귀해지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임차인들은 빨리 구하는 게 좀 유리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전세를 얼마로 내놔야 되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뭐 매물을 보면 네이버 매물을 많이 보시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5억부터 7억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은 보면 5억도 있고 7억도 있으니까 5억은 너무 싼 것 같고 7억은 좀 비싼 것 같으니까 저는 6억에 내주세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경 써주시고 빨리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임차인 입장에서 봐야 되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위에 있는 물건들은 물건이 아닙니다. 거들떠도 안 봅니다. 네, 먼저 5억짜리를 보는 거죠. 네, 5억짜리가 없어지면 5억 5천짜리를 보는 거지, 5억이 있는데 5억 5천 6억짜리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매매가 아니잖아요. 전세, 임대로 사는 거니까 단돈 1,000만 원에도 싸면 500만 원에도 싸면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왔어요. 예, 집을 구하러 왔는데 5억짜리를 놔두고 말씀 안 드리고 6억짜리만 말한다. 그럼 또 그것도 이상하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낮은 가격부터 나가는 거고, 이 위에 있는 물건들은 이게 다 빠지고 나서 그 가격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임차인들은 1,000만 원이라도 싼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고민이죠. 부동산에 몇 군데나 내놔야 되나, 이게 고민입니다. 한 군데만 전속으로 줄 수도 있고 3-4군데 낼 수도 있고 10군데 이상 부동산에 막 뿌릴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네,
결론은 잘하는 부동산에 내놓으면 됩니다. 물건이 많고 거래를 많이 하고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이 좋습니다. 좋은 속으로 내놓으면요, 좀 비싼 물건은 좀 그런데 가격이 좋은 물건이다 라고 하면 그 부동산이 이 물건을 엄청 신경 씁니다. 왜냐면 부동산을 계약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한테만 있으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손님이 없을 경우 한 곳에만 내놓으면 이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개 이상 막 20군데 30군데 내놓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장점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많은 부동산들이 이런 물건은 잘 신경 안 써요. 그렇기도 하고요. 임차인들이 요즘은 이제 워낙 정보력이 좋으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아, 저 집은 좀 급한가 보다. 나중에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10군데 이상 내놓으면 정신이 없어요. 네. 내가 어디 내놨지? 이 번호는 뭐지? 저 번호는 뭐지? 왜 또 전화가 오지? 이렇게 정신이 없고, 또 그 중에서도 좀 금액을 많이 깎는 부동산 두세 군데가 걸려 있으면 좀 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의 취향대로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신축 아파트, 첫 입주하는 아파트를 계약할 때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사전 점검, 입주 시작, 입주 마감이 있고, 동호수를 정하고 나서 가계약금 입금하고, 그리고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할 때 잔금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면서 임대인의 그 집에 대한 잔금을 하고 키를 받아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잔금, 대출 상환, 키 불출, 입주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보낼 때 이런 가계약서를 씁니다. 기본적인 사항과 어떠한 특약을 넣죠. 금지사항도 있고 하자 보수도 있고 배액 배상도 있고 위약금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도 있죠.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없기 때문에 분양계약서, 임대인의 신분증, 계좌번호 이걸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사전 점검일 날 처음으로 집을 보고 입주 지정 기간에만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은 물건이 가장 많을 때, 사전 점검 직후부터 입주 시작할 때쯤이 가장 많습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물건이 많이 빠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집주인들은 네이버에 있는 매물 중간으로 낼 게 아니고 빨리 빼고 싶으면 낮은 가격으로, 뭐 여유가 있으시면 천천히 내놓으시면 되죠. 네, 임차인들은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싼 걸 선택합니다. 부동산에 전속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많이 내놓을 수도 있는데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과천대장 부동산이고요. 유튜브와 블로그 그리고 투자 단톡방도 하고 있습니다. 과천 부동산 거래는 과천대장 부동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현장에 있으니까 매물도 많고 손님도 많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교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같이 참여해 주세요. 네,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